유의사항 첫째, 시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숙지한 후에 작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튜브 강의 내용은 입선 여부와 상관없는 실습용입니다. 셋째, 작시 순서는 강의 내용과 달리 각자 취향에 맞게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한시 백일장 실습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합천편인데요. 2022년 5월 시행된 백일장 내용입니다. 시제는 황매산 척촉, 척촉이란 것은 철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매산 철쭉이다, 그런 시제입니다. 황매산은 합천의 진산으로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가야산과 함께 합천을 대표하는 명산이 되었습니다.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이고 소백산맥 중에 한 산으로 산정은 1000m 높이의 고이 평탄면을 이루고 능선은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황매산은 고려시대 호국선사인 무학대사가 수도를 향한 장소로 알려져 있고, 황매봉을 비롯해서 동남쪽으로는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어서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면서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를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1980년 목장으로 개방된 곳인데, 젖소와 양들이 독성 있는 철쭉을 제외하고 다른 식물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철쭉만 남게 되어서 군락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황매산 철쭉 행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작시로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작시를 하려면은 먼저 운자, 다시 말해서 아분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아부는 봄춘자, 새로신자, 참진자, 보배진자, 돌순자, 이렇게 5글자로 지정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시를 하는데 평기식으로 할 것인가 측기식으로 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측기식으로 작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수련부터 작시를 해야 되겠죠. 자, 수련은 척구와 둘째 구를 말합니다. 평측보를 갖다 놓고 척구 작시를 하기 위해서 운자를 보니까 봄춘자죠. 그래서 봄춘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덕유 황매 척촉 춘이라. 덕유산록이죠. 이 능선이. 그래서 덕유산 황매산, 덕유산록에 포함되어 있는 황매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덕유산록의 황매산 척촉 철쭉은 춘, 봄빛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봄에 피는 것이 철쭉이죠. 그래서 봄빛인데, 다시 해석해보면은 덕유 황매 척촉 춘이요, 덕유산록의 황매산 철쭉은 봄빛인데, 자, 여기서 덕유 할 때는 큰 덕자다, 유자가 넉넉할 유자입니다. 그리고 척촉 할 때 이 글자가 좀 어려운 글자죠. 척은 머뭇거릴 척, 촉도 또 머뭇거릴 촉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가 합해져서 철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나무 혹은 철쭉꽃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를 작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작시하기 위해서 운자를 보니까 세로신자입니다. 그러면 세로신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이렇게 해볼까요? 삼봉굴기람우신이라. 자, 삼봉,
여기 황매산이 세 봉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 세 개의 봉우리가 굴기, 여기서 굴은 우뚝 솟을 굴자입니다. 기는 일어날 기자지요. 그러니까 울뚝 솟아있다 그 말이에요. 굴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데 람은 볼람입니다. 볼수록 더욱 우자 새신자 더욱 새롭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석해 보면은 삼봉굴기 라무신이라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볼수록 더욱 새롭네. 자, 여기는 대꾸가 필요 없으니까 평측만 마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첫 구부터 평측을 파악해 봅시다. 덕유 측측 황매 평평 척촉 측측 춘평. 그 다음 둘째 구 평측 삼봉 평평 굴기람 측측측 우신 평평. 자, 평측도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함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년은 세 번째 구와 네 번째 구를 얘기를 하지요.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는 작시를 넷째 구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넷째 구에가 운자가 있기 때문에 운자가 있는 것을 먼저 작시를 하고 여기에 대를 맞춰서 세 번째 구를 작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운자가 참진자지요. 그래서 참진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했더니 비석귀부 보물진이라 이렇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비석은 우리말 그대로 비석입니다. 비석비자. 그 다음에 귀부 그랬는데 귀는 거북귀자에다 부는 받침부자입니다. 그 거북 비석이 있으면 그 받침대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귀부가 보물진이라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는 참진짜, 그러니까 참으로 보물이네. 형용사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비석귀부 보물진이라 비석과 귀부는 참으로 보물이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대구가 서로 맞게 3구도 작시를 해봐야 됩니다. 4구, 입구하고 차근차근 대를 맞춰가면서 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영암사찰 명등수라. 영암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절이 바로 영암사가 있습니다. 영암사찰, 사찰, 절이란 얘기예요. 영암사찰에는 뭐가 있느냐? 명등, 이름난 등이 있어요. 유명한 등이 있는데 이 석등이 바로 쌍사자가 있는 석등입니다. 이걸 명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수는 빼어날 숫자, 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다시 보면은 영암사찰 명등수요. 영암사찰에는 영암사에는 명등 유명한 석등이 있는데 쌍사자 석등이 있는데 수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4구하고 3구하고 대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비석과 영암 같은 명사끼리 대가 되지요. 그 다음에 귀부, 사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비석 받침과 사찰이라는 절이지요. 이거 서로 명사끼리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과 명등도 같은 명사끼리 대가 잘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진과 빼어날 숫자, 참되다, 빼어나다 동사끼리 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구가 잘 되니까 이제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구부터 평측을 볼까요? 영암, 평평, 사찰, 측측, 명등, 평평, 수, 측. 그 다음 4구 평측, 비석, 측측, 귀부, 평평, 보물, 측측, 진평. 자, 그런데 맨 앞에 비자가 있죠. 비석비자는 원래 평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측성줄에 써 있죠.
그렇지만은 첫 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경련으로 넘어가지요. 경련은 오구하고 육구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육구에가 운자가 있기 때문에 육구부터 먼저 작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육구 운자가 보배 진자입니다. 그럼 보배 진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했더니 추풍망수 고금진이라. 추풍 가을바람에 망수, 여기선 망은 까끄라기 망자고 수는 늪 숫자입니다. 그래서 망수 하면은 갈대숲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풍에 가을바람에 갈대숲이 고금진이라. 고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보배 진자 보배일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추풍망수 고금진이라. 추풍에 날리는 갈대숲은 고금의 보배이구나. 이 갈대숲이 보배처럼 빛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육구에 맞춰서 대구가 되게 오구도 작시를 해야죠. 자, 대구를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작시를 해봤습니다. 훈색 파형 천지선이라. 훈색, 훈은 분홍빛 훈자입니다. 그래서 분홍빛깔 훈색, 파형, 물결 파자 모양형자, 물결 모양이라고 해요. 마치 철쭉꽃이 분홍빛으로 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이 부니까 이런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색 파형, 그러면 철쭉꽃이 분홍빛 물결의 모양을 이루면서 천지선이라. 천지간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선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훈색 파형 천지선이라. 철쭉꽃 분홍빛 물결 모양이 천지간의 선물이네. 시인이 보기에는 철쭉꽃 분홍빛 물결이 이는 모양이 마치 하늘과 땅의 큰 선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작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구하고 육구는 대구를 또 맞춰봐야 되겠죠. 추풍, 훈색, 가을바람과 철쭉꽃, 분홍빛, 형용사, 명사. 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망수와 파형, 갈대숲과 물결 모양. 여기도 까끄라기 망자와 물결 파자 명사끼리, 그 다음에 수는 늪수와 모양형 같은 명사끼리 잘 되지요? 자, 그 다음 고금과 천지 같은 명사형으로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보배 진자와 선물 선자, 선물과 보배도 명사로서 대가 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가 잘 되니까 이번에는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구 평측, 훈색, 측측, 파형천, 평평평, 지선, 측측. 그 다음에 육구평측, 추풍, 평평, 망수고, 측측측, 금진, 평평. 그런데 여기서 망수할 때 세 번째 글자 망, 까끄라기 망자, 여기는 측성줄에 있습니다만 원래 평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련은 7구와 8구를 얘기하죠. 자,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는 8구에가 운자가 있습니다만은 대구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7구부터 순서대로 작시를 하겠습니다. 이 7구와 8구는 이 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시구를 잘 생각해서 작시를 해야 됩니다. 자, 7구는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소인 탐경 개흠탄이요. 소인,
여기는 시끄러울 소자지만은 떠들 소자, 그러지만은 소인이라면 시인을 가리킵니다. 그 시인들이 탐할 탐자, 경치경자, 경치를 탐하며 경치를 보면서 다개자, 흠은 공경할 흠이고 감탄할 탄이지만은 흠탄이랄 같으면 아름다움을 감탄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해보면은 소인 탐경 개흠탄이라 시인들은 경치를 보며 모두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자, 그 다음 8구. 8구는 운자가 있는데 돌순자입니다. 그러면 돌순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시를 해봤습니다. 영송경준 탁주순이라. 영은 읊을 영자, 송은 외울 송자, 시를 읊는다는 거예요. 시를 외워서 읊는 것을 영송이라고 그렇습니다. 경준, 기울일 경자, 술동이 준자, 술동이를 기울인다. 이건 술잔을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탁주는 막걸리를 탁주라고 그러죠. 순은 돌순자, 막걸리 잔을 돌려가면서 기울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해석해보면은 영송경준 탁주순이라 시를 읊으면서 탁주잔을 돌려가며 기울이네. 이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탁주잔을 기울이니까 술맛이 나겠죠. 자, 이제 7구하고 8구 평측을 맞춰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7구 평측은 소인, 평평, 탐경, 측, 개흠, 평평, 탄, 측. 그 다음에 8구 평측, 영송, 측, 경준, 평평, 탁주, 측, 순, 평. 자, 7구, 8구도 평측에 하자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작시를 다 마쳤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 황매 척촉춘이요. 덕유산록의 황매산 철쭉은 봄빛인데 삼봉굴기 람우신이라. 우뚝 솟은 세계의 봉우리는 볼수록 더욱 새롭네. 영암사찰 명등수요. 영암사찰에는 유명한 쌍사자 석등이 뛰어나고 비석귀부 보물진이라. 비석과 귀부는 참으로 보물이구나. 훈색 파형 천지선이요. 철쭉꽃 분홍빛 물결 모양은 천지간의 선물이고 추풍망수 고금진이라. 추풍에 날리는 갈대숲은 고금의 보배일세. 소인 탐경 개흠탄이요. 시인들은 경치를 보며 모두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영송경준 탁주순이라. 시를 읊으며 탁주잔을 돌려가며 기울이네. 이상 마치겠습니다.